독도 23번은 UN 헌장 제76조 신탁 통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알아두면 괜찮습니다. UN 헌장의 제1조는 UN의 목적에 관하여 길게 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 나름으로 요약을 하면 UN의 목적은 평화와 공영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약소국의 국민을 타국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주는 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일단 목표를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강한 나라만이 그런 것을 정할 수 있고, 다행히 인류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대서양 헌장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바꿔버리자 하는 이런 어떤 취지하에서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UN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 왔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UN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UN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약소국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강한 나라가 루즈벨트는 약소국의 편을 들었지만은, 루즈벨트 이후의 미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이 정신에 충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니까 때로는 이단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미국과 UN과 미국의 특정 지도자를 한 덩어리를 묶어서 UN은 소용없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그 목표를 정해 놓았으면 그 목표를 정한 그곳의 수혜자, 약소민들은 이 유엔의 정신을 붙들고 설사 그에 반대되는 강국의 지도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들이 유엔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짓을 왜 하느냐, 그렇게 따지고 유엔의 목적 이 자체를 살려나가야지,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애써 만들어 놓은 이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신탁통치 이 안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76조에 UN 헌장 76조에 기록되어 있는데, 목적은 신탁통치 기본적 목표는 그러니까 평화와 공영이라는 UN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탁통치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목적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자면 그런 걸 잘 모르는 나라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국민들을, 한국은 별명이 언둔의 왕국 아닙니까? Hermit Kingdom.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지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것인데, 한국 전쟁을 겪은 것은 그런 것을 제때 배우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은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깊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이게 이제 그 아웃라인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목적인 자치 또는 독립을 향한 점진적 발달을 추진한다. 이 평화와 안전 속에서 이래 번영을 하고 또 다른 나라와 협조하는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한국 같은 그 허밋 킹덤 같은 그런 국민들에게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지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처음부터 잘 교육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내부의 실력을 갖추어가면서 자치와 독립을 이루어간다. 뭐 이러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까지만 봐도 별 나쁜 것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 차별 사실 이 유엔 헌장이 생긴 것은 1945년이지만은 킹 목사가 자기의 뜻을 이룬 건 65년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미국도 차별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목표를 이렇게 정했다. 그게 목표를 따라간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이라는 것은 한국에는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멀리 바깥에서 한국을 들여다보면 한국에는 아직도 차별이 많이 존재합니다. 뭐 가난한 사람 뭐 옷차림새를 보고 백화점에서 다른 대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차별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졸자리에서 어느 학교 나왔냐 서로 묻고 하는 것도 차별이고, 여자라고 뭐 회식 석상에서 뭐 술을 따르라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별입니다.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직까지 있다. 그거는 교육이 덜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타국민들이라 하면 또 얼마나 차별합니까? 이승만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언행을 보면 거기에서 나는 인도가 싫다. 인도 사람들은 오지 마라. 뭐 인도 우리나라 개입하지 마라. 인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무식한 행태인지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고, 그다음 네 번째 목적을 보면 위 목적을 이제 총괄하여 떠받들어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국제연합 회원국 및 회원국 국민들을 사회적, 경제적 및 상업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회원국 국민들을 사법상 평등하게 대우도록 보장하는 것. 그 유엔 회원국이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다 단련을 시켜서 결국은 유엔 회원국으로 만든다. 그것이 이게 신탁통치제도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요 80조 규정하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 관로 해가지고 80조 요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이 유엔 회원국이 된 것은 상당히 뒤의 일이죠. 70년대에 와서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는데, 만일에 신탁 통치를 받았다면 길어야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원안이 나와 있는데, 받았다면 유엔에 가입 좀 더 일찍 유엔에 가입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유엔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빨리 깨닫고 좀 더 빨리 경제 발전을 이룰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모든 어떤 가정이나 이런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유엔 신탁 통치 이 내용이 뭐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당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는데, 이분은 구시대의 힘의 논리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신탁통치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우리는 열어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알 기회를 차단당했고, 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것은 반드시 신탁통치를 하자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탁통치를 하지 않는 방법은 또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내용을 잘 알면, 잘 국민들이 알면,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걸 그 당시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국민들이 모든 것을 터득을 했다면, 이런 것이 우리가 무엇인 거 알았으니까 신탁통치는 필요 없다. 그래 해서 어떤 통일 한국의 길을 재빨리 신탁통치 없이도 갈 수도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전부 차단해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리고 이것을 덮어놓고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대서양 헌장에 대한 것을 배울 기회도 차단한 채 이승만은 구시대의 힘을 논리로 해석해서 신탁통치는 제2의 식민지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 식민지 아닙니다. 식민지 아닙니다. 그건 아주 거짓말입니다. 그 결과 대서양 헌장에서 꿈꾸었던 근로기준,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위정자들이 이런 걸 짓밟아 가지고 전태일이 볼타 죽은 것은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더라. 그래서 한이 맺혀서 볼타 죽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행태를 보았을 때 이승만이 근본적인 지식 자체를 차단하고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달라지고 있다. 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은 이승만하고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49년 6월 30일로 미국은 철수를 완료하고 미국과 한국의 인연은 일단 끊어집니다.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 하에서 독도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약 5개월 뒤에 채 5개월이 지나기 전에 동경에 있는 윌리엄 C. 볼터라는 미국 사람이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 배경하에서 1905년 독도 편입 문서를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것이 나와봐야 그러니 미군 철수 이전에는 이런 게 나와봐야 먹히 들 때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죽은 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죽은 문서가 이게 와서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군 철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로 인하여 생긴 가장 큰 비극은 한국전쟁인데 그 큰 비극 중에 이 독도 문제는 조그만 어떤 하나의 문제인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